반갑습니다. 토마토 투자클럽의 천지인 전문가입니다. 우리 시청자님들께서는 어떻게 에버랜드라든지 또는 캐리비안 베이 같은 테마파크에서 휴가를 즐기시거나 아니면 가족과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내시는 것을 좋아하시나요? 오늘 장보는 남자에서는 지난 22일이었죠. 화성 국제 테마파크 사업 조성 소식이 들렸었는데요. 이것과 관련된 내용을 가지고 투자 포인트를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뉴스를 함께 보시도록 하시죠. 자, 세계 최대급 테마파크가 이제 경기도 화성에 들어설 것이다라는 아주 큼지막한 헤드라인이 보입니다. 자, 그런데 이 테마파크 사업이 이번에 처음으로 등장한 게 아니라 8년 동안 참 우여곡절이 많았었는데요. 이번엔 어떻게 진행될지 한번 관심을 갖고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자, 지난 20일이었죠. 수자원공사가 이 송산 그린시티에 들어갈 이 복합 개발 사업의 우선 협상 대상자로 이 USK 컨소시엄을 선정을 했는데요. 지난번과는 다르게 이번 USK 컨소시엄에는 중국이 참여를 하는데 중국 국영 최대 건설사인 중국 건축 공정총공사하고 또 최대 국영 여행사인 홍콩 중국 여행 유한공사를 포함을 시켜서 해외 투자 유치에 대한 기대감도 또 갖고 있고 기본적으로 경기도라든지 또 수자원공사 그리고 화성시마저도 민관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컨소시엄을 형성했다는 점에서 기대감을 많이 갖게 되는데요. 그러면 왜 8년 동안 이렇게 기대감이 많았던 화성 국제 테마파크가 조금 어려운 사업을 벌쳤었는지 한번 좀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과정을 한번 보시죠. 자, 지난번에 2007년도입니다. 제일 먼저 경기도하고 이제 이 화성 유니버셜 스튜디오 코리아 프로퍼티 홀딩스 이쪽하고 이제 MOU를 체결을 하면서 이 국제 테마파크 사업에 대한 기대감을 높였었는데요. 하필이면 이제 시기가 좀 좋지 않았습니다. 2008년도에 서브프라임 모기지가 터지면서 미국발 금융위기가 여러 가지 투자 유치에 대한 좀 걸림돌이 됐었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제 토지 비용에 대한 부분들이 해소되지 않으면서 좀 어려운 환경을 좀 만들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무산이 됐다가 2009년도에 롯데자산개발이 다시 또 뛰어들면서 시장에 또 기대감을 갖게 했었는데 역시 해외 투자에 대한 유치가 실패되면서 또다시 한번 무산이 됐었고요. 그 이후에 박근혜 정부가 들어서면서 이게 화성시 이제 공약 사업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계속 시장에서는 언젠간 좀 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을 갖고 있었었는데 지난 5월 달에 관련 법규가 규제가 완화되면서 민관이 합동으로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좀 마련을 했었고요. 그리고 이제 지난 22일이었죠. USK 컨소시엄이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이 되면서 최근에 또 관심을 많이 받게 되는 계기가 됐습니다. 만약에 이것이 계획대로 잘 진행이 된다 그러면 건설 기간 동안에 일자리가 약 7만 6천 명 정도 창출 효과가 있고요. 운영 기간에도 역시 많은 일자리들이 창출될 수 있겠죠. 약 한 4만 8천 명 정도. 그리고 생산 유발 효과도 건설 기간 동안은 약 15조 원, 운영 기간 동안에는 연간 약 6조 원 정도 생산 유발 효과가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이번에만큼은 조금 좋은 그런 소식들이 좀 전해지길 바라겠는데요. 그러면 이렇게 테마파크 사업을 진행할 때 어떤 방식이 되는지 관련 내용들을 조금 살펴보겠습니다. 자, 면적 같은 경우는요. 여의도의 한 1.45배 정도 되는 큰 면적, 여의도 땅 다 아시죠? 그 넓은 여의도 땅에 1.45배 정도의 부지가 확보가 된다라고 생각하면 굉장히 큰 부지가 확보됐기 때문에 더 테마파크에 대한 기대감이 좀 커질 수 있겠죠. 그런데다가 이제 1차 사업으로 유니버설 스튜디오하고 또 워터파크 같은 테마파크를 먼저 추진을 합니다. 2021년 완공 예정인데 이때 사업비가 약 3조 원 정도 예상이 되고요. 또 2차 사업은 골프장이라든지 또 아울렛 매장 그리고 리조트형 호텔 같은 인프라 시설이 들어가면서 2023년 정도 완공을 할 예정으로 지금 있습니다. 이 사업에는 약 2조 원 이상의 사업비가 좀 예상이 되는데 토탈 5조 원 정도 사업비를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비들이 잘 조달이 되면 워터파크라든지 또는 가장 이제 관심을 받고 있는 유니버셜 스튜디오가 이제 국내에서도 개장이 된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는데요. 자, 위치를 보시게 되면
화성시에서 왼쪽에 있는 빨간 그림의 표시가 바로 송산 그린시티입니다. 화성에서 전폭적으로 지금 지원하고 있는 새롭게 이 그린시티를 지금 조성하고 있는데 그 우측에 있는 그림이 바로 국제 테마파크가 들어갈 부지고요. 조감도를 한번 보시게 되면 저녁 되면 뭐 이렇게 많은 관광객들이 유니버셜 스튜디오를 즐길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또 되겠죠. 그러면 이런 유니버셜 스튜디오가 들어왔을 때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좋은 기회가 되겠습니다만 해외는 저런 사업을 펼치기 위해서 어떤 사례들이 있었는지 해외 사례를 조금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싱가포르 유니버셜 스튜디오가 지난 2010년에 개장했었는데 이 토지를 무려 60년간 무상으로 임대를 해주고요. 또 이 테마파크 사업이라는 게 개장했다고 바로 흑자로 전환될 수 있는 사업이 아닙니다. 흑자 전환까지는 많은 시간이 필요한데 그 시간을 단축시켜주기 위해서 싱가포르 같은 경우는 이제 카지노 사업도 같이 부여를 해주는 특전을 좀 줬었고요. 그리고 오사카 유니버셜 재팬 여기 같은 경우는 그 2001년도 가장 아시아에서 먼저 개장을 했었습니다만 똑같이 토지도 50년간 무상 임대해주고 또 중요한 것은 지분을 25% 직접적으로 투자를 했다라는 부분, 이 부분을 여러분들 꼭 기억을 하시고요. 자, 상하이 디즈니 같은 경우는 내년도에 지금 개장할 예정입니다. 토지를 99년 정도 무상 임대해주고 역시 마찬가지로 지분을 약 57% 직접 투자를 정부에서 한다는 점, 또 홍콩 같은 경우도 2005년도에 개장을 했었는데 무상 임대 토지 기간이 무려 50년이고 또 추가 임대도 옵션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하고 또 지분도 직접 57% 투자했던 부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요번에 이렇게 USK 컨소시엄이 계획대로 사업이 잘 진행되려면 토지 비용에 대한 문제가 반드시 해결이 돼야 될 거고요. 두 번째는 어떤 식으로 관이 출자를 해서 다른 민쪽에 좀 어려운 비용 문제들을 해결해 줄 수 있는지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뉴스를 꼼꼼히 챙겨보시면 이 사업이 계획대로 진행될지 아니면 중간에 또다시 무산될지를 알 수 있는 중요 포인트가 될 겁니다.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뉴스를 좀 찾아보시고요. 자, 그리고 이 테마파크 사업을 진행하게 되면 티켓 사업이 이제 중요할 거고 또 부가 이제 서비스 사업들이 많이 될 텐데요. 티켓이 너무 비싸다 그러면 사실 좀 한번 찾아보기가 참 쉽지 않은데 1번 같은 경우를 조금 보겠습니다. 1번의 그 유니버셜 익스프레스 이 패스카드에서 유니버셜 익스프레스 5하고 7이 가장 인기가 있는데요. 이 5하고 7의 의미는 여러분들이 그 인기 있는 그 관람권을 줄을 많이 안 쓰고 시간을 많이 허비하지 않고 이제 바로바로 좀 예약제식으로 이렇게 탈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인기가 좀 많고요. 특히 작년에 해리포터 관을 개장하면서 이 익스프레스 5 패스부터는 해리포터 관을 입장할 수 있는 그 권한이 부여되기 때문에 이 부분부터 계속 인기가 좀 많이 있고 티켓 가격이 약 5,200엔에서 또 6,600엔 정도 됩니다. 우리 돈으로 따지면 뭐 5만 원에서 6만 원 정도로 이렇게 보시면 될 텐데 에버랜드 여러분들 이제 뭐 많이 가보셨겠습니다만 에버랜드에 이 할인되지 않은 일반 그 입장권을 보시면 보통 이제 4만 8천 원대 요 정도가 됩니다. 그러면 할인받지 않은 금액을 따져 보면은 이 유니버셜 스튜디오의 관람권 자체가 크게 비싸진 않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앞으로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들어온다면 충분히 좀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받을 수 있을 것 같고 관광객들도 많이 유치가 되겠죠. 올해 이제 3월 법일인데요. 결산 법일인데 이 유니버셜 재팬 같은 경우 올해 이제 매출이 1,385억엔, 우리 돈으로 이제 1조 2,800억 정도가 넘고요. 전년 대비해서 44% 정도 매출액도 늘어났고 영업이익 같은 경우도 보시다시피 우리 돈으로 약 3,620억 정도 발생하면서 정상 궤도에 오른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테마파크 사업을 잘 조성해서 이것이 관광객들을 많이 끌어들일 수 있는 유발 효과가 있다 그러면 유니버설 재팬을 모델로 삼아서 사업을 잘 진행한다면 우리들에게 또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당장은 아니더라도 여러분들 꾸준히 좀 관심을 갖고 계속해서 추적을 해볼 필요가 있으니까요. 관련주들을 한번 구리핑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이제 내년 4월에 총선이 있기 때문에 뭐 화성시에 국회의원으로 이제 출마하실 분들은 반드시 이 화성 국제 테마파크 사업을 정말로 관철시키겠다 뭐 이런 의지를 많이 표명을 하겠죠. 이슈가 많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때 테마가 형성된다면 여러분들이 관심을 좀
높게 가지실 필요가 있을 거고요. 관련주 보시면 도화 엔지니어링 같은 경우는 직접적으로 USK 컨소시엄에 참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사업이 진행됐을 때는 직접적 효과를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MPC 같은 경우는 컨소시엄 주체인 USK PH의 지분을 17.68% 정도 보유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대형 포장 같은 경우는 화성시 발안 소재 공장 부지를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자산 가치에 대한 기대감이 좀 있고요. 차트의 흐름을 좀 보신다면 도화 엔지니어링 같은 경우는 이제 고점이 좀 낮아지고 저점은 유지가 되는 모습입니다. 특히 이 동사 같은 경우는 53년의 그 역사를 자랑하는 종합 엔지니어링 기업이기 때문에 만약에 사업이 제대로 진행만 된다 그러면 직접적 수혜가 언제든지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MPC 같은 경우는 지금 기술적으로 차트의 흐름을 보시듯이 이미 다 선 반영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슈가 나왔다고 해서 섣불리 접근하는 게 아니라 저런 그 매물대들이 녹아내리는 그런 구간들이 나올 텐데 그런 구간이 나왔을 때 함께 테마가 형성되는지 여부를 꼭 체크를 해보셔야 될 거고요. 자, 대형 포장은 조금 전에도 보셨듯이 이 관련 사업하고는 무관한데 자산 가치 재평가에 대한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우상향 패턴을 계속 그리고는 있습니다만 테마가 형성될 때까지는 조금 주의하시고 테마가 형성되는 모습이 나온다 그러면 그때 본격적으로 여러분들이 관심을 갖고 공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화성 국제 테마파크 조성 사업에 관한 내용을 가지고 투자 포인트를 알아봤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천진이었습니다.